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1년엔 꼭 건강하실 거예요. 2021년에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웃을 일도 많으실 거예요. 무엇보다 2021년에는 돈 많이 버시라고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에서 알짜 정보 더 많이 드릴게요. 올해도 함께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었습니다. 예. 주말에는 세상의 이익이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기분 좋은 출발 잘 하고 계시죠? 올해도 경제쇼 플러스와 함께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가게, 지갑 속이 아주 든든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말로만 기원하면 뭐하냐? 예, 그러지 않죠. 좀 무책임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갑 속을 든든하게 해주실 분들 오늘 모셨습니다. 1억으로 156억 원을 만든 신의 손, 투자의 지존, 에셋 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오윤혜 씨가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에 예, 팟캐스트계의 이른바 일명 정민여, 네. 예, 방송인 정선영 씨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민여입니다. 예, 주부의 관점에서 또 엄마의 관점에서 또 많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강 회장님은 지난 1년 동안에 그 재테크 주식 투자 정말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죠. 그렇죠. 예. 예전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 속에서 관심을 받은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항상 주식 싫어하다가 예. 살짝 많이 인기 있을 때 예. 오셔가지고 예. 또 손해보고 팔고 나갔는데 옛날에는 뭐 주식쟁이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예, 나쁜 얘기죠. 예.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어려울 때 들어오셔가지고 예. 사실 너무 많은 수익 오히려 그게 혹시 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좋은 경과를 얻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감정이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해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회사도 굉장히 커지시고 좋아지셨겠습니다. 수익도 많이 나고. 오히려 펀드 업계에서는 오히려 직접 투자, 자기가 직접 해보니까 너무 재밌거든요. 또 너무 많이 벌거든요. 간접 투자. 그렇죠. 부분은 간접 투자는 사실 분산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보통 저희 펀드 같은 30개 종목을 30에서 50개 종목을 넣게 되면 당연히 이제 평균이니까 그러네요. 조금은 덜을 주겠죠.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최근에 펀드 시장에서 많이 환매되는 이유가 이제 직접 투자, 시장이 오를 때 그런 그 높은 수익 때문에 오히려 펀드를 환매해버리고 그걸로 가는 구조 쪽에서 자산운용사들이 그렇게 좋은 결실, 좋은 것은 아직 못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진짜 펀드를 한 종목을 하거나 한 방향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없죠. 예. 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메시지죠. 사실 펀드의 존재의 이유는 뭐 돈 1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 적은 돈으로 분산을 강하는 게 아니라 분산. 예. 10개, 20개 정도 살 수 없잖아요. 10만 원도.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예. 만약 우리 글로벌 펀드 같은 거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에르메스, 루이비통 그런 기업들 사는데 돈 10만 원으로는 또는 100만 원으로는 그들 기업을 한꺼번에 못 사잖아요. 네. 펀드는 그 10만 원으로도 그 펀드에 있는 모든 종목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니까 너무너무 존재의 이유는 있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그 한국적 펀드 문화의 불신 그리고 직접 투자에 대한 좋은 결과 아마도 이게 맞물려 가지고 펀드 쪽에서 돈이 나가는 구조 였던 것 같은데 다행히 저는 조금 수익률이 좋아서 그런지 저희는 좀 들어온 것 같아요. 2021년은 그렇고 보면 좀 역으로 또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투자에서 간접 투자 쪽으로 안전하게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분산 투자
그렇죠. 예. 그 최근에 회장님이 예능계 그 지존이라고 할 수 있죠. 유재석 씨랑 방송도 하셨습니까? 그렇죠. 예. 야, 이거는 경제는 정말 불황인데 존리 대표도 거기 방송 나가신 것 같고 보니까 그렇죠. 예. 우리 존니 대표는 또 그 계몽 사상가? 그러니까 자주 나가야 될 것 같고 예. 저는 제 스스로가 영원한 펀드맨이죠. 아. 이기 때문에 예. 사실 그 미래에 대한 구도를 잡는데 예. 그리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풀어내는 데 집중을 이제 하는 입장이라서 조금은 이제 제가 잘 안 나가는데 우리 그 유퀴즈 가보니까 너무 뭐 진행을 잘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그 금광을 캐는 사람들은 개인이건 펀드 매니저건 이런 사람들 금광을 캐는데 금광을 캐다 보면 청바리업자가 제일 돈을 많이 번다고 경제가 불황인데 경제 예능은 또 호황이고 그러게. 경제 관련된 유튜브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 예. 책이 경제 주식 관련 책이 베스트셀러 상위에 뭐 두세 개는 항상 꼽힌다는 얘기가 있고 예. 다른 서적은 오히려 불황인데 예. 투자 관련 금융 관련 책은 초황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과거에는 부동산에 그렇게 집중이 됐었는데. 맞아요. 예. 저만 해도 근데 지금 원래는 주식 투자하면 예전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 때는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주식 투자하면은 뭔가 두려운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주식을 멀리 했었는데 주변에서 너도 나도 주식 가지고 돈을 벌고 하니까 저도 작년에 뛰어들었거든요. 처음으로 그래요? 주식을 와우, 예. 샀거든요. 아. 그럼 아주 성공하고 좋겠네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불안해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수면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참 그걸 사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네. 파는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원금만 회복되면 빨리 팔아버리고 음. 이러니까 이게 큰 수익은 정작 못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사고 그렇죠. 팔고 이것만 신경을 많이 쓰네요. 네, 맞아요. 예,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는지 거기에 관한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늘 궁금해하는 건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얘기. 예, 그 사실은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늘 오래전부터 제가 87년도에 증권회사 입사했고 예, 지금까지도 늘 하는 얘기가 주식하지 말라는 게 모토였어요. 예. 왜요? 그렇죠. 아니 이 사회 현상 한국 그러면서 계속 부동산만 가잖아요. 왜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세금 나가고 팔 때 양도세 나가는데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 우리 세금 안 나고 배당 나오는데 예, 왜 주식을 이렇게 싫어하고 예. 그리고 부동산 갈까? 상대적으로 세금도 정말 적죠. 예. 그거 적죠. 거의 없죠. 또 언제라도 유동성 있고. 그래서 80세 이후에 주식을 숨어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틈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사갔죠. 숨어서. 숨어서. 그래서 그런 질서가 저는 못마땅했어요, 사실은. 네. 저는 늘 이렇게 했죠. 부자되는 방법 너무 쉽다. 부자되는 방법, 부자될 기업, 부자될 사람, 네. 그리고 부자될 국가와 함께하라. 음. 그렇죠? 거꾸로 가난하기 아주 쉬워요. 네. 가난해질 사람, 부도날 기업, 네. 없어질 산업 깜짝이 말아라. 음. 이 두 가지 길이거든요. 그 중에서 부자들 기업과 함께하는 방법으로서 제가 얘기하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죠? 첫째, 직원이 되는 것. 아, 직원. 직원이 되라. 애플 직원이 되는 것. 예. 삼성전자 직원이 되는 것. 음. 그렇죠? 아마존 직원이 되는 것. 들어가기가 근데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못 들어가요. 자, 직원이 되는 방법. 두 번째로는 그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 채권자가 되라. 채권자가 되라. 부도 안 나니까. 그 돈이 없잖아요. 빌려줄 돈이. 세 번째는 그 회사와 거래 관계를 맺는 것. 물품을 그 회사에 납품하는 거예요. 다 어려움보다. 다 어렵죠. 불가능한데요. 불가능하죠. 이거는? 네. 근데 마지막 방법, 그 회사의 주인이 되어라. 바로 주식이에요. 아. 아마존의 주인 어떻게 됩니까? 주식 사면 되는 거예요. 아마존 너무 비싸요. 아니, 그 어떤 거. 그래서 네. 주식을 보는 관점 쪽에서 그냥 돈을 벌고 돈을 잃는 유가증권으로 보지 말고 부자들 기업의 주인이 되는 증서, 네. 티켓을 사는 거다라고 접근하는 마음가짐이 저는 첫 번째 성공 투자의 기초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식을 나 어제 뭐 사서 오늘 얼마 먹었어, 더블 먹었어. 근데 막상 물어보면 네. 주인의 관점으로 꼭 알아야 할 그 기업 못 만드는데 아, 몰라요. 잘 모르죠. 그러면 안 돼요. 네. 그것은 먹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결코 좋은 결과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해보고요. 그래서 주식은 좋은 기업과 함께함으로써 부자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혜로운 징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시작과 끝을 만드는 핵심적인 요체다. 근데 저는 어려운 게요. 아까 기업을 공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은 워낙 정보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으로 좀만 찾아봐도 막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 너무 많은 기업과 이 너무 많은 정보들 때문에 사실은 그 정말로 좋은 기업이 뭔지를 골라낼 수 있는 눈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 어렵지 않아요. 사실 네. 비법 그리고 남들이 알지 내가 모르는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네. 라는 거 있죠. 그런 것에 대한 고민 같은데 자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들어보죠. 내일 엄마를 모시고 지중해 그 크루즈 여행을 가기로 우리 여동생과 네. 예약을 하고 저 김포공항 내일 출발해서 모레 저기 그 바르셀로나 또는 파리에 가는 여행 스케줄이 있어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으로 카톡으로 우리 여동생한테 내일 아침에 몇 시 어디서 보자라는 얘기를 할 때 벌써 2개 종목이 등장해요. 핸드폰에서. 그렇죠? 네. 삶에 있어요. 좋은 기업. 삶에. 두 번째 카톡 있잖아요. 네. 카카오톡 등장하죠. 네. 그리고 샴푸질을 해요. 네. 샴푸. 그럼 샴푸에 다 기업이 있어요. 그렇죠. 존슨앤존슨, 뭐 네. P&G, 뭐 LG 생활 다 있죠. 받아 적어야 돼요. 네. 아니 제 얘기는 그리고 가서 김포 와서 뭐 받아 스타벅스,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예. 스타벅스 컵 마신다. 예. 그리고 저 파리에 들려가지고 뭐죠 샤넬은 상장이 안 됐으니까 네. 에르메스 백을 산다. 오 근데 살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줄 서 있어. 네. 그렇죠? 네. 그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최근에 주부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저는 주부들의 생활을 보면 또 지갑을 보면 눈길을 보면 거기에 다 답이 있다. 그 오히려 저는 묻고 싶어요. 요즘 어디에 돈을 쓰십니까? 오히려 요즘 어디에 눈길이 갑니까? 그로부터 좋은 기업이 출발한다는 것은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주가는 우리는 알고 싶은 게 저는 주가잖아요. 네. 지금 10,000원짜리가 5만 원 갈까 1,000만 원 갈까? 라고 이 주가는 그냥 랜덤하게 결정이 안 돼요. 결국 누가 결정하나? 가치가 결정을 해요. 가치가 있으면 주가는 오르고 가치가 없으면 주가는 떨어지고 네. 그 가치는 많은 가치가 존재하는데 제가 보는 것은 이익이라는 가치. 어떤 친구는 북밸류 자산 가치를 보기도 해요. 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가치를 볼지. 이익이 가치를 결정하고 가치가 주가를 결정해요. 그럼 이익은 어디서 나와요? 매출로부터 나와요. 물건을 파는 기업의 매출. 매출은 뭐나요? 우리 소비자의 지갑, 소비. 우리 소비가 우리 지갑 이 열리면 소비가 발생하고 이 소비는 매출과 동일해요. 라면 내가 쓰는 라면의 소비액은 라면 회사의 매출과 똑같대요. 내가 지출한 통신비의 소비는 통신회사의 매출과 똑같아요. 네. 원래 경제학적으로 똑같아요. 네. 지출 방식의 GDP와 생산 관점의 GDP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정민여님이 지갑을 열자마자 네. 벌써 가치는 잉태되기 시작해요. 자, 내가 기업 또 여러 다른 주부님들 요즘 너 뭐 가냐? 뭐 좋아해? 라고 하면 그게 결국은 주가의 핵심적인 요체다. 근데 자꾸 뭐를 보려냐? 이것만 보려고 그래요. 이것은 결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이거라는 거는 주가 그래프. 주가. 예. 주가는 이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결정한다. 뭐 바로 소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궁금한 것은 요즘 주부들이 또는 애기들이 벌써 옛날에 우리 그 인터넷 인강 예. 메가스터디 네. 얼마나 좋은 주가였습니까? 예. 근데 그렇죠. 지금은 지갑이 닫히니까 음. 그 회사는 안 좋아 있잖아요. 네. 지갑이 열리니까 주가가 저는 인강을 몰라 인강 세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인강을 했던 주부들은 제가 주식을 인강 세대. 네. 예. 그렇게 생각했다면 네. 그 주식을 샀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게 주식이에요. 그때는 주식을 몰랐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무 얘기 듣지 마세요. 어. 요거 듣지 마세요. 이거 들으면요. 주가가 떨어질 때 그 궁금증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근데 내가 내 삶 속에 주문하는 주식을 찾았다면 편해요. 아. 참 잘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게 그렇게 과거에 인강이 너무나 이제 그 이슈였다 하더라도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사업이 이미 다 사라졌잖아요.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원하는 어떤 그런 생활 속에서 필요한 그렇죠. 그런 아이템들이 불과 막 요즘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 몇 년 뒤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사실은 일단은 네. 그 기업의 그 착지점은 일단 역귀, 소문, 비법 찾지 말고 삶 속에서 찾아라는 게 첫째고요. 네. 삶을 지켜보면 또는 나의 삶 또는 상대방의 삶, 애기들의 삶, 네. 주변의 삶을 관찰하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삶이 얼마나 이런 삶을 지탱해주는 제품과 서비스가 얼마나 지속될까? 아, 지속될 지속성이죠. 여부를. 지속성, 쇼트하게 지속성 있지 않습니까? 그 테마주예요. 그냥 살짝 갔다가 가버린 거. 네. 그 지속성조차도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가능해요. 대체제가 없으면 대체제. 보통 대체제 등장하면 사라져버려요. 대체제. 그렇죠. 대체제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을 없애는 요체이기도 해요. 아니면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은 네. 삶은 존재해도 그 사람은 존재해도 이 마진이 줄어들죠. 싸워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착지점은 다른 데 엿듣지 말고 지갑을 봐라. 내가 지갑이 열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 지갑도 봐라. 두 번째로는 질문. 지속성을 봐라. 그렇죠? 지속. 그래야지 잠이 자라요. 잠이. 네. 잠 자야 되잖아요. 새벽에 자다가도 막 깜짝 오히려 놀라서 이거 두드려보면 추승일이 더 나빠. 더 나빠. 네. 더 나빠. 잠을 잘 쓰는 주식. 네. 지속성이죠. 세 번째는 확장 가능성. 얼마나 커질까? 아. 커질까? 이런 고민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재무제표 의미보다 더 쉬운 방법일 수 있고 네. 더 온전한 방법, 더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매니저 같은 경우는 지갑이 4가지 지갑이 있죠. 경제에는 네. 첫째, 우리 가계 부분의 지갑, 음. 하나는 기업의 지갑, 네. 하나는 정부의 지갑, 하나는 외국인의 지갑. 그렇죠? 이 가계 부분의 지갑이 우리는 소비라고 얘기를 해요. 기업의 지갑이 지출되면 투자예요. 정부의 지갑이 재정 지출이죠. 외국의 지갑이 수출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나머지 지갑은 안 봐도 돼요. 나머지 지갑은 그 사람들, 저 경제 관료들,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갑을 더 많이 보겠죠. 요즘 투자 어디로 가야 되나. 그렇죠? 그건 우리 안 봐도 돼요. 안 사도 돼. 살 것도 많은데 굳이 살 필요 있습니까? 네. 외국인의 지갑 안 봐도 돼요. 몇 년 전에 외국인, 중국인들의 면세점 매출은 외국인 지갑이겠죠. 면세점에서 중국인들 주소서 화장품 사면 떴잖아요. 화장품 주가가 그냥 뜬 게 아니에요. 중국인의 지갑이 열리면서 뜬 거예요. 맞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결국은 지갑의 열림을 통해서 가치는 형성이 되는데 가장 좋은 지갑은 추정의 오류가 없는 지갑은 바로 개인의 지갑, 우리 개인들의 지갑에서 만들어진 소비 지갑이다. 그로부터 2가지 기업 분단이 나와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 이게 지금 재테크를 하시면서 현재 최근에 이제 주식을 하셨다고 하니까 네. 주식에 어느 정도나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 자산에 네. 그다음에 네. 부동산에는 어느 정도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네. 또는 이제 집을 가지고 있다면 네.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체 구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그 구성에서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회장님이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도 같고 네.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주식을 남편 몰래 하고 있어서 비자금으로 공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몰래 하시는구나. 예. 네. 일단 그러니까 주부들이 왜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나가서 일을 하시는 물론 여성분들도 계시겠지만 집에서 돈을 벌지 않는 주부들은 생활비를 이렇게 조금씩 아껴서 뭔가 내가 이 가치 창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큰 돈은 아닌데 그 정도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를 더 투자를 더 끌어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뭔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돈을 여기다가 더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 돈 갖고 있는 돈이 가지고만 더 있나 보군요. 1,000만 원 더 이상 안 돼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의 모든 재산을 영끌해서 주식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될지. 예. 왜냐면은 부동산은 요즘에 규제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제가 뭐 따로 부동산을 또 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가 또큰 금액도 돈이고. 크고요. 예. 그래서 접근하기 쉬운 게 가장 주식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비트코인도 최근에 관심이 있어서 아유, 관심 많으시네. 예. 계획으로는 제가 네.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면 뭐 주식에 한 3분의 1 정도를 투자하고 3분의 1 정도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3분의 1 정도는 뭐 그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걸로 하려는 계획입니다. 이게 잘 맞나요? 글쎄 그렇게 분산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아, 건 그래요? 좋은 것 네. 같은데 저는 이제 비트코인 잘 모르고 왜냐하면 가치를 잘 모르겠어요. 어떤 가치가 있는지. 네. 저는 가치가 확인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게 제일 맞다고 보고 네. 다만 이제 주식과 부동산은 가치는 있다고 보죠. 그래서 저는 분산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주식도 두 가지 주식이 있어요. 네.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 네. 좋은 주식로 샀다고 꼭 먹느냐? 아니에요. 좋은 주식은 오래 가지고 있어야지 먹어요. 오래. 아. 나쁜 주식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손해 봐요. 부도니까. 네. 그래서 궁합이라는 게 있죠. 좋은 주식은 오래 해라. 나쁜 주식은 짧게 해라. 자, 그래서 저는 좋은 주식을 권하는 입장이고 좋은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올해라는 게 한 몇 년 정도? 저는 뭐 이제 항상 사이클이 있잖아요. 불황의 사이클. 요즘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이 1,400에서 뭐 지금 2,800, 2,800. 3,000 왔잖아요. 네. 저는 이제 얼충 또 뭐죠? 흥분할 때 냉정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주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떨어질 수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저는 모르겠지만은 네. 또 주가 떨어진다고 모든 종목이 떨어지지 않아요. 경제 성장과 주가 지수 그리고 주가 지수를 구성하는 개별 종목은 항등식의 관계가 아니에요. 네. 상관성이 높지는 않아요, 그렇게.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종목에 대한 좋은 결과는 하나가 존재, 바로 오래 함께하라.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는 혹시 여유 자금 중에 네. 여유한 게 이제 오래 함께 한 3년 내지 5년 정도 괜찮은 돈이라면 아, 나는 주식을 권하고 싶어요. 주식이요. 부동산보다는. 그러니까 3 내지 5년 정도 남의 돈이 아닌 3 내지 5년 정도 이 여유의 돈이라면 네. 다른 거 보지 말고 어. 주식으로 하라. 그러면 다만 한 가지. 좋은 것 해라. 네. 그리고 오래 함께 하라. 네. 그럼 또 질문이 그러면 제가 이제 부동산을 최근에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구입하면서 대출을 그러면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서 이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안 돼요, 안 돼. 이거는 안 되나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주식은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네. 오래 함께 부채라는 것은 결국 갚아야 할 돈이잖아요. 그렇죠. 자산 시장에 대한 조정이 사실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은 얼마나 오랫동안 조정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조정받을 모르잖아요. 네. 근데 돈을 갚을 때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어떤 기업을 주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진짜 정민영께서 너무 좋은 기업을 샀어. 네. 근데 부채를 3년 후에 갚을 때가 됐는데 그때까지 이 주가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좋다고 그냥 오르진 않아요. 이 가격은 시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네. 가격은 시장에서 만들어요. 가치가 좋아도 결국은 가격이 오르겠지만은 3년 후에 갚을 때 됐는데 주가는 떨어졌어. 시장이 만드니까.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픽 갚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 10배 올라.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꼭 그렇더라고요. 제가 팔면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좋은 기업은 우리 삶 속에서 찾을 수 있고 네. 지갑 속에서 그렇다면 오래 함께 해야 되고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도는 빚으로 하지는 말라. 여유 자금으로 여유로 하는 게 여유 자금이라면 좋은 기업 분산해서 다 알아. 네. 그냥 권하고 싶어요. 좋아요, 너무 좋아. 근데 제가 이게 있어요. 예. 뭐냐면은 트라우마인데 제가 2015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이때 주변에서 이제 집을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있었고 안 사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뭐 그때 경제에 대해서 잘 몰랐고 투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좀 살아보고서 집을 사든지 말든지 하자 그래서 집을 전세로 갔어요. 근데 2016년부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 거예요, 집값이. 예.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 투자해야 됐을 때 제가 제대로 투자하지 않으면 너무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이런 상황이 올 것 같다라는 그 불안감이 있어서 지금 이 주식 시장도
최대한 많은 돈을 넣어서 여기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심정은 이해하는데 네.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그럴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음. 돈을 빌려서 네. 지금 투자할 때는 아니고 돈을 빌려서 투자할 때는 아마 남들이 하지 말아야 할 때. 아니, 부동산 근데 다들 막 대출 받고 영끌해가지고 사서 막 가격 오르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 네. 부분의 가격 상승이 사실 실효적 가격 상승 그러니까 내 돈이 먹었냐 사실 상당 부분은 세금으로 나갈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또 팔지 않으면 매년 세금으로 또 재산세 나가잖아요. 재산세는 나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돈이 자기 돈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자 먹으면 이익 보면 국가가 한 반절을 가져가요. 네. 양도소득세. 손해 보면 예. 내 손해예요. 아, 최소한 주식은 이익 보면 다 자기 거고 네. 손해 보면 자기 거예요. 그렇죠? 매년 배당 나와요. 단 좋은 건데 지금 그것을 빚을 가지고 하는 것 그리고 과거 부동산을 때 사지 못해서 그 억울함 때문에 네. 지금 대출을 받아서 그 주식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여유 돈으로 한다면 이 시장이 좀 밀린다 하더라도 누가 야 요즘 많이 너무 떴대라고 네. 해도 오히려 사라. 남의 돈이면 하지 말아라. 네. 자기 돈이면 분산해서 좋은 기업 사놓고 기다리라. 그리고 또 이제 1년 후에 뭐 내가 뭐 몇 개월 후에 야 주가 진짜 많이 떨어지네 할 때 좋은 기업 사놓고 팔지 말아라. 결국은 또 오르게 돼 있으니까. 항상 그때 야 저 사람 말 듣고 주가 떨어지네. 근데 1등 기업 좋은 기업 사놓고 팔아버려요. 제가 그랬어요. 나도 놀랐죠. 네. 그럼요. 그래서 제가 팔자마자 오르더라고요. 근데 나쁜 기업이면 버렸어야 했어요. 그래서 나쁜 기업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는 기업에 주식을 맞아요. 샀었어요. 나쁜 기업이면 빨리 버렸어야 하고 좋은 기업이면 여유 있는 돈이고 좋은 기업이면 네. 시장 관계없이 그냥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정민여 씨는 보니까 이제 돈을 어떤 추구하는 것,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아주 솔직한데 네. 근데 중국인들도 그렇고 미국인들도 그렇고 이게 되게 솔직하거든요. 그렇죠. 나는 부자 되고 싶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솔직한데 우리는 지금 주식 투자 열풍 불기 이전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솔직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에 대한 어떤 욕망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그렇죠.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오히려 그게 이제 더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2000년부터 중국하고 이제 펀드 운용도 중국 차이나 펀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중국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차이가 중국 분들은 겉과 속이 다 돈이에요. 그리고 그걸 말해요. 겉과 속이 다 돈이에요. 한국은 겉은 돈이 아닌데 속은 돈이에요. 네. 이러한 이중적 성격의 문화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중국의 친구들은 매년 새해가 되면 홍바오 네. 빨간 봉투에 돈을 주죠. 돈이라면 무조건 돈 최고예요. 최고. 네. 예. 두 번째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인 같은 사람 존경해요. 한국은 질투잖아요. 질시예요. 그렇죠. 그분들이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 좀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죠. 네. 하지만은 어쨌든 중국에서 그 친구들이 배울 점은 저는 돈 있는 사람을 질시보다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가짐이 또 한국과 달라요. 예. 그래서 세 번째 얘기라면 저는 최근에 주식 동학개미 열풍이 나는 돈의 관념적 사고 그리고 한국의 이중적 구조를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돈 필요하잖아요. 예. 돈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한 한국 사람의 그 이중적 구조를 고치는데 또 고쳐야 되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도 하나의 성과 같아요. 정민여 씨는 주식 투자하면서 네. 이런 그 전부터 돈에 대한 생각은 뭐 네. 확실했습니까? 네, 아니면은? 저는 근데 항상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네. 이제 뭐 돈도 좋고 부자가 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예. 근데 뭐 불편할 건 주변에서 없죠. 그걸 네. 이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예. 최근에 그러니까 제 또래 친구들만 보더라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막 주식 얘기라든지 어디다 투자할 건지 이 돈을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왜냐면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금리
네, 예.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를 만나서 매일 얘기하거든요. 야. 그래서 저는 늘 이 친구들과 이렇게 투자 얘기하고 너도 나도 돈 벌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 그냥 넣어도 혹시 잃지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왜냐면 거의 없어요. 네,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돈을 그냥 저만 해도 그냥 은행에 돈을 놨었는데 주식을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투자했던 친구들은 다 그걸로 높은 수익을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내가 지금까지 바보였어라는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현금을 이제라도 가지고 많이 있고 투자를 해야겠다. 네. 예금하고 이게 이제 바보가 된 그렇죠.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좀 몇 년 전, 또 10년 전만 해서 더 좋았을 텐데 네. 지금 이거 삼촌 시대에 와서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까지는 나 부동산 어디에 있어라는 얘기가 부의 아주 그 재밌는 부를 얘기하는 네. 중심축이었다면 네. 앞으로 몇 년 사이는 나 애플 주주야. 아. 나 아마존 주주야. 저 친구들 내 회사 주식 물건 사주네. 라는 게 저는 뿌듯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나는 어디 저 강남에 있는 아파트 주인보다는 나는 에르메스의 주주이고, 그렇죠? 애플의 주주이고 네. 그런 자랑. 그런 게 저는 주식의 본질이라 본다면 그 문화로 가는데 굉장히 시작이 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다만 이런 관점이죠. 주식으로 돈 벌었다가 아니고 나는 회사의 주주야. 그런 마음가짐이 선행적으로 전제하는 것, 그게 더 행복이에요. 그럼 뭐 어디 뭐 시계 살 때도 네. 행복하잖아요. 뭐. 그렇죠. 다 상장이 돼 있어요. 그 우리 주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좋은 기업 상장이 돼 있어요. 네. 그 기업 주수 된다. 왜 내가 소비만 해야 돼? 나는 주주가 되고 싶다. 라는 질서. 그래서 부동산으로 자랑하는 세대가 아닌 나는 주주로서 자랑하는 세대가 세상에 올 것 같고 또 연금은 어떤 분들을 들어서 나 행복해. 연금 우리 예. 개인 영업이든 또 퇴직연금이든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연금을 자랑하는 맛에 산단 말이에요. 1980년 이후에. 네. 예. 그래서 한국도 나 어디 부동산을 갖고 있어가 아니고 나는 어디서의 주주야. 그럼 내 연금은 어디 펀드 때문에 부자 되고 있어. 네. 라는 이 질서로 재편되는 그 과정이다. 그 빨리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바꾸는 자가 미래의 부의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중에 하나가 언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작은 돈으로 나는 돈이 뭐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나는 500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로 5억을 만들 수 있어? 10억을 만들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주식 투자할 예, 때랄지 뭐 예. 그래서 결국은 뭐 그래도 부동산이 대박이 나는 최고의 길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제가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월등히 낫다는, 저는 부동산도 많이 해봤고 이렇게 작은 돈으로도 미래에는 시간이 흐르면 부동산도 사실은 그 돈으로 못 사잖아요. 부동산은. 그렇죠. 돈으로. 500만 원으로는 그러니까 못 사죠. 그 사실 적은 돈으로 예. 세상에 부자될 기업이 주주가 된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게임이에요. 아. 저는 만약에 주식이라는 수단이 없다면 그런 옵션 선택권도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지금 뭐 애플이든 아마존이든 이런 주식 자체 주가가 워낙 올랐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1,200을 벌 수는 있을지언정 1억을 벌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3년 뒤, 5년 뒤에도. 근데 1,000만 원으로 부동산도 못 사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하고 돈은 동일하다면, 네. 돈이 동일하다면, 부동산은 어쨌든 하고 1,000만 원, 100만 원으로 못 사잖아요. 근데 주식은 가능하잖아요. 네. 옳고 오르고 떠나기 문제는 두 번째고, 네. 어쨌든 돈의 규모 면에서 두 번째 같은 이제 금융 자산이라도 네. 자산 관리를 못해서 금리로 1%를 얻는 사람과 주식을 잘해서 잘 투자해서 건전하게 투자해서 연간 10% 수익을 얻는 사람의 차이는 재산이 10억 있는 사람하고 1억 있는 사람 똑같잖아요. 1억으로 10% 버는 것하고 10억으로 1% 버는 거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10억과 1억이 같다라는 그렇죠, 그 마인드. 같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분모는 벌써 주어진 환경이에요. 네. 분모, 투자의 금액은 벌써 주어진 환경인데 분자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올릴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부모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부모는 뭐 네. 어디 뭐 네, 그렇죠. 안 바꾸면 바꾸기 힘들죠. 그래서 네. 제가 이 시집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그 바꿀 수가 부자를 없어. 올리는 예. 방법에서 예. 부자들 기업 주주가 되는 게 예. 제가 봐서는 아주 사실 이런 선물이 있을까? 음. 왜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있으면서 운 좋게 자본주의 시스템에 살고 있잖아요. 네. 운이에요.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태어난 것은. 네. 근데 그런 질서 속 살면서 운으로 살면서 왜 그 선택권을 우리가 놓칠까 무시해버릴까? 선택이 있는데 채권자가 될 지위, 그렇죠? 주주가 될 지위. 저는 주주가 될 지위를 항상 좋아하고 그런 점에서 좋은 기업과 함께하는 것은 저는 탁월한 선택이고 힘들면은 이제 좋은 펀드도 대안이 있으니까 네. 자기가 못하면 펀드 조금 해보고 여기 해보고 하면 이제 편한 투자가 되겠죠. 또 질문이 있어요. 예. 저. 예. 이 무궁무진합니다. 예. 주린이들이 보통 이제 삼성전자를 처음 사서 주식에 입문을 한 다음에 이제 주식을 조금 하다 보면은 요즘 국내 주식을 하다가 주변에 미국 주식, 중국 주식 뭐 이런 거 하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도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고 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나라를 따지지 말고 네. 좋은 기업이 목격되면 좋은 기업은 바로 삶 속에서 우리 네. 삶을 지탱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한국의 삶을 지탱하는 기업이 없어요. 제가 봐서는. 없다고 본다면 외국에 가서 찾았다 하면 거기 가야죠. 국내회에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무조건 그래요. 주식의 본질은 좋은 기업과 함께 하는 티켓이다. 네. 한국에 좋은 기업만 있고 미국은 없다 하면 갈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미국과 중국은 있다 가는 거예요. 한국은 없고 미국도 없는데 우간다에 좋은 기업이 있다 하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애플과 아마존이 우간다에 상장됐다. 우간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식은 나라의 문제는 아니고 기업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봐서는 앞으로도 시장도 크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네. 또 미국인 나라에서 넓은 시장에서 한번 성공을 받게 되면 해외 쪽으로 확장 가능성이 담보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저렇게 좋은 이유도 기본적으로 한 기업의 주인 입장에서 넓은 시장을 가지고 있고, 넓은 네. 시장을 그렇죠? 그런 속에서 저는 이제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겠죠. 그래서 저는 뭐 한국 사람이라고 좋은 기업 찾아서 남극으로 가기도 하고 네. 있다면 가라. 지금 미국이나 중국에 좋은 기업이 있습니까? 있죠. 저는 있습니다. 네. 벌써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 근데 너무 알잖아요. 비싸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또 그래서 네. 이제 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분산을. 예. 왜냐하면 그 중에는 어떤 기업은 너무 비싸서 떨어질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기업은 또 오를 수도 있고, 네. 한 개 종목 사면 정말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산은 두 가지예요. 첫째, 많이 올랐든지 아니면 내가 좋은 기회를 봤는데 좋은 기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 가치 추정의 오류, 가치를 추정할 때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개 정도 사고, 두 번째로는 꼭대기 살 수도 있잖아요. 이 예. 시점이. 그렇죠. 그래서 시기 분산, 네. 적립식이나 시기 이 두 가지 분산. 방법을 꿰찬다면 너무 편해요. 그래서 시기 분산. 왜? 시장 가격은 언제 뜰지 모른다는 것. 네. 두 번째로는 이 기업이 진짜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두 가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가치 추정의 오류와 시 추정의 오류.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 분산이에요. 몇 개 정도 사라는 거죠. 그리고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어라. 그렇죠. 시기를 올려면. 이렇게 매월 예. 뭐 매분기 그러면 너무 편해요. 올리면 있는 거 먹고 네. 떨어지면 나 살 돈이 있는데 뭐가 불편합니까? 정민혜 씨 지금까지 해왔던 패턴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 당황스럽죠. 원금 회복하면 바로 팔았어요. 휴 잃지 네. 않아서 다행이다 하면서. 좋은 기업이었겠죠,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은 오래 있어야 돼요. 오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출 같은 거 해서는 안 돼요. 한 종목만 투자했습니까 할 때? 아니요 여러 종목을 그렇죠. 했는데 네. 대부분의 종목을 다 그렇게 원금을 회복하면 팔거나 아니면 한 10% 정도 수익이 나면은 이게 떨어질까봐 불안해서 팔았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욕심이 계속 커지니까 뭔가 남들이 잘 모르는 그 내가 기업을 발굴해서
아주 적은 저가의 매수를 해서 이걸 엄청 많이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좀 그런 것들을 요즘 찾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국 투자가들을 만나보면 그 주식에서 실패한 이유가 몇 가지 돼요. 네. 사실은 그 아주 그 어려울 때 남들이 주식이 안 할 때 들어와야 되는데 꼭 얘기할 때 들어오는 경우죠. 네. 과거 수입이 높고 작년 동학개미 사건 때는 그나마 남들이 얘기 안 할 때 공포수를 다가서서 좋은 성과를 얻었잖아요. 뭐 한국 기관 투자가 친구들도 개미들이 사면 결국 먹어본 적이 없어. 라고 할 정도로 비하했거든요. 네. 저는 응원했지만은 그래서 인기 있을 때 꼭 들어갔고 두 번째 꼭 소문 듣고 샀어요. 삶을 관찰하면 되는데 삶. 그렇죠? 오늘 소문 듣고 투자하고 왔는데 저 오전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세 번째로는 안 봐도 될 주식 사야 되는데 꼭 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 그런 주식을 사요. 안 봐도 편안한 주식을 사는 것. 네 번째로는 가장 중요해요. 좋은 기업은 짧게 투자하고 나쁜 기업은 오래 가요. 좋은 기업은 조금만 먹고 팔아버리고 네. 나쁜 기업은 굉장히 오래 가고 원전 찾을 때까지 맞아요. 빌어요. 이렇게 빌어. 그 순간 빌 때마다 계속 떨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몇 가지 오류. 그러니까 그 비법이 아닌 우리 삶에서 찾아라. 그렇죠? 인기 있을 때 아닌 비쌀 때가 아닌 쌀 때. 네. 나는 지금은 좀 비싸다고 봐. 맞아요. 그래서 쌀 때. 이때는 틀림없이 뭐라고 해? 저 예측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더 갈 수도 있잖아요. 오래 그래서 둬야죠. 시기 추정 오류로 분산하라는 거지. 언제 이건 좀 오늘 사고 우리 제가 비싸다 해도 좀 사고 또 3개월에 사고 또 6개월에 사고 저도 모르니까 언제 이 꼭대기 될지 아무도 몰라요. 네. 신도 몰라요. 그래서 시기 분산 이제 나눠서 하는 거. 주식을 항상 100%를 가지고 있지는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예. 시간을 정해놓고 쭉쭉쭉 펀드도 시간을 정해놓고 투자하는 방법, 시기 분산 그런 것. 그리고 이왕 좋은 거면 네. 보지 말고 그냥 냅둬라. 왜? 몇 개 정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쵸. 분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편하죠. 근데 아주 나쁜 주식 한 개 사면은 뭐 비는 수밖에 없죠. 오늘 진짜 큰 걸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전 지금까지 종목만 분산해서 해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시기를 분산하라는 그렇죠. 이 말씀이 되게 와닿았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앞서 우리 삶에서 시작되는 주식을 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미래의 부가가치가 있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뭐 태양력이라든지 전기자동차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종목들이. 그러면은 이런 개별의 테마가 더 중요한지 아니면은 튼튼한 기업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그런 튼튼한 기업이 더 중요한지 어떤 거를 더 무게를 그래서 둬야 우리가 할까요? 현상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현재 질서를 이끌어가는 기업이 네. 기본 한 50% 이상 담고 있고 네. 혹시 이제 통찰을 기초로 미래 혁신 기업은 20-30% 정도 20-30% 담아야 돼요. 테마는 아니에요. 테마의 네. 의미는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지속 가능하지 않는 거. 아, 그거는 테마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지속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이 구도는 거의 예측 가능하다. 보면 그런 기업은 그걸 혁신이라고 보죠. 근데 보통 우리는 제가 이제 에스플러스 관점에서 주식을 볼 때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기업을 찾는 방법 하나 있고, 이 소비재가 많아요. 소비자의 지갑, 삶 속에서. 두 번째는 깔림, 뭐 깔려요. 네. 뭐 뭐가 깔린 깔려요? 것, 그걸 우리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인프라스트럭처. 아, 고속도로가 깔리면은 자동차가 팔리잖아요. 그렇죠. 세탁기가 깔리면 세제가 팔리죠. 네. 뭐가 깔리면은 뭐가 등장해요. 그 새로운 산업이. 자전거 도로가 깔리면 자전거가 잘 팔려요. 네. 그렇죠? 그걸 저는 깔림이라고 봐요. 깔림. 그래서 저는 항상 한편으로는 지갑을 봐야 되고, 여기 소비가 나오니까 한편으로는 깔림을 봐라. 깔림. 그 요즘 뭐가 저의 눈에는 깔림이 전기차의 깔림. 그렇죠.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 네. 발전단지의 깔림. 이 깔림은 무언가는 앞으로 엄청난 혁신을 만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네. 그건 사람은 달라요. 전기차가 깔리면 전기차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을 그게 그 깔림으로써 나타나는 다른 그렇죠. 지금 계속 그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예. 현상을 뛰어넘는
다른 것을 보라는 거죠. 전기차가 빨리면 전기차의 구도는 바로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예. 만드는 혁신이 가능한 구도거든요. 예.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자동차가 구동되면 사실 OS 사실 빅데이터가 오가는 세상이 네.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뭐 OS 기업이 탄생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전기 에너지가 많이 생기게 되면 이제 모터가 장착이 되겠죠. 네. 전기 에너지를 동력 에너지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모터예요. 모터는 결국은 다 구리를 쓰잖아요. 아 그러면 원자재 쪽에서도 구리가 좋겠구나. 옛날에는 원유가 좋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의 등장을 가속하게 하는 게 이제 전기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 앞단과 뒷단의 연결점을 파악해서 네. 그 연결점의 지속성이 유지된다면 그 산업의 1등 기업을 사면 혁신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1등 기업을. 혁신 무조건 1등 주동자. 그래서 일단은 자기 돈의 60대 70%는 지금 확인다. 지금 현재 좋은 기업. 네. 나머지 30%는 꿈이 있는 기업. 원래 주주들은 꿈에 대한 대가로 가치를 부여해요. 네. 테슬라가 지금 돈을 벌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꿈이에요, 꿈. 꿈이 테마는 아니라는 소리죠. 지금 자동차가 전 세계 자동차가 8,500만 대 연간 팔리거든요. 8,500만 대가 평균 단가 4만 불 하면 3,500조 원 시장이 생겨요. 3,500조 원 시장을 전 세계 한 50개 자동차에서 나눠 먹었는데 네. 그 중에 8,500만 대의 시장에서 전기차로 만드는 1등은 그이고 얘들은 하드웨어를 파는 게 아니고 빅데이터를 통한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파는 회사로 바꿔지면 결국은 창조적 혁신이 가능했다는 투자자의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단계 깔림을 보는 것은 사실 조금은 어려운 영역이기도 해요. 깔림을 안다는 것은 만약에 인도 여행을 갔어. 인도 다 깔릴 것 같아요. 그럼 고속도로가 막 깔리면 네. 인도 자동차에서 사면 돼요. 그렇겠죠? 네. 인도가 막 에어컨이 깔리기 시작해 더워서. 네. 인도 에어컨은 한국 에어컨보다 쓰는 시간이 많아요. 항상 덥고 한국 여름에 한철 그리고 시간도 아주 더울 때 많은데 인도는 1년 내내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인도의 에어컨의 보급을 보면서 저건 어떻게 저런 깔림 에어컨의 깔림은 뭐를 만들어낼까? 네. 에어컨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하죠. 과학자들은 인도 사람들이 뭐를 쓰기 시작하면 지구는 멸망한다더라. 그 뭐가 바로 에어컨이에요. 그 에어컨의 엄청난 깔림은 에너지를 엄청 낭비할 것이고 그러네요. 오염을 대기오염. 인도가 대기오염이 또 최고거든요. 네. 그렇다면 인도 사람들이 바보처럼 그냥 화석 연료의 에너지를 쓸까 전기를. 아니죠. 그렇다면 히말라야에 내려오는 수역을 쓰지 않을까. 그 히말라야가 바로 위에 있으니까 뭐 겐지스강 뭐 있잖아요. 네. 네팔 부터. 그러면은 인도 사람이 에어컨을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에어컨을 쓰면은 에너지를 쓸 것이고 현재 에너지는 석탄이겠지만은 그 친구들의 자연 질을 보게 되면 수자원이 많을 것이고 수자원이 많으면 수력 발전소가 엄청난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럼 인도의 수력 발전 회사 1등이 뭐지? 라는 이제 그 연결점을 찾아내는 거죠. 네. 그럼 남보다 먼저 선행 쪽으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네. 또 수력 발전 회사는 경쟁자가 쉽게 못 들어들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한 사례지만은 그게 사실 가치 잉태점. 이제 저희 회사 방식인데 회사마다 방식이 달라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의 지갑을 일궈내서 소비의 최고의 기업. 그리고 깔림. 뭐 깔리는 거 봐. 네. 깔림을 보면서 그 뒷단에 있는 연결점을 찾아서 그 산업을 리드하는 기업. 이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죠. 그런 것을 이제 연습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뭐 재밌어요. 그리고 그런 보는 생각들. 눈도 더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재밌어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진 않아요. 저런 통찰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트레이닝이 되려고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들이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 예.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예. 이제 우리 스티브 잡스를 제가 가장 존경해요. 스티브 잡스. 저는 스마트폰을 저는 사람이 끼를 열어주는 열쇠로 생각. 열쇠. 끼를 열어주는 열쇠. 유튜브 보면 얼마나 멋진 끼들이 춤춰요.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보면 와 저런 친구도 그건 미쳤네. 네. 그 스마트폰을 뿌려놨던 우리 스티브 잡스를 저는 조물주가 보낸 것 같아. 야, 내가 하니까 모든 사람 저마다의 끼를 줬는데 끼가 죽더라. 평생 열어보지도 않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네가 사람의 끼를 열어주는 열쇠 하나를 만들어서 보호해줘라. 저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끼를 열어주는 열쇠라고 보는데 그 문제 하나는 너무 보니까 눈이 안 좋아져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안과 의사가 저는 앞으로 제일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죠. 그런 등등이에요. 인공눈물 회사나.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 2021년의 리스크 요인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주식이든 자산 가격의 폭등이 결국은 초저금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텐데 금리의 인상 가능성 또는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사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최근에 초유동성이죠. 예. 초유동성. 너무 많은 유동성이 자산 가치를 이렇게 작동시키고 있는데 예. 저는 자산 가치 작동이란 것은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시가총액이 늘어난 거잖아요. 지금 현재 한국도 코스닥까지 합치면은 GDP 대비 120% 수준이고 미국은 거의 200% 수준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런 그 경제가 감내하기 힘든 구조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예. 이건 온전히 이제 유동성의 힘이고 그러면 유동성을 조일 것인가? 즉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성은 많지는 않고 열려는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각종 자산 가격으로 예. 그 사실 그 억지된 수요가 많이 있잖아요. 디맨드 예. 풀에 대한 현상이 있고 또 코스트 푸시 그러니까 원재료가 좀 오르기 시작해요. 그렇죠. 구리도 예. 그렇고 좀 원유는 많이 떨어졌지만 다른 것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코스트 푸시와 디맨드 풀 관점에서 과거의 완전한 디플레이션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서 금리 그 축소 개념인 설령 그게 없다 하더라도 설령 인플레이션이 없다 하더라도 이 유동성이 주는 자산 가치는 거의 임계점에 오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우리 화폐 수요를 보게 되면 화폐 수요는 GDP의 통화 성수만큼 이제 그러니까 경제가 늘면 화폐가 늘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렇죠? 시가총액이 늘게 되면 그만큼 예탁금이 늘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국 주시장이 1,000조일 때는 1,000조에 걸맞는 유동성이 필요하고 2,000조면 2,000조에 걸맞는 유동성이 필요하고 네. 3,000조면 3,000조에 걸맞는 유동성이 필요해요. 근데 현재 금년에 동학금리가 한 90조 원이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우리 예. 한국 주시장이. 그리고 한 40조 정도는 외국 주식을 산 것 같고 한 30조 정도는. 네. 어쨌든 하고 최근에 유동성 때문에 주시장이 뜬 것은 분명해요. 근데 현재 주시장에 2,300조 원 시장이 됐거든요. 한국 주시장이. 2,300조 원 시장이 더 오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동성이 공급돼야 되는데 예. 그러기에는 얼충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수적으로는 얼충 리스크에 대비해야 될 것 같고 지수는 다만 이제 기업적 관점, 개별적 관점에서는 좋은 투자를 하면 네. 즉 노력해서 좋은 것과 오래 함께하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한국 자산시장에서 부동산보다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은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할 게 네. 너무 많은데 주변에서 근데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제가 주식 시작했다고 하니까 다 빼야겠다고 예.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시간이 좀 아쉽네요. 네. 예,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SF플러스 자산운용의 강방천 회장님 그리고 방송인 정선영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올바른 투자와 올바른 투표는 다르지 않다. 세상의 이익이 따더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